사소한 말 한마디로 마음 상하고 다투는 일상이 지겨우신가요? 저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처음엔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각자 일하느라 바쁘니까,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 시기에는 이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사이도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질까요? 물론 조금은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이좋은 부부 관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여유가 아니라 소통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이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부부관계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사랑의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존 가트맨은 30년 동안 3,000쌍이 넘는 부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러브랩이라고 불리우는 이 실험은 신혼부부의 대화를 단 15분만 분석해보면 6년 이후에 이혼 가능성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존 가트맨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5배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결국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여유보다는 찰나의 순간이라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경멸, 비난, 자기방어, 담쌓기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멸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비하하는 거죠. 비난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인격을 공격하는 것으로 넌 항상 이런 식이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현재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문제 삼는 걸 말합니다. 자기 방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 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가 먼저 그랬잖아. 와 같은 대사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쌓기는 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중에 얘기해. 됐다. 그만 얘기하자. 난 상관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대화를 피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흔한 대사들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대사는 어느 부부에게든 갈등 상황이 되면 쉽게 나오는 말인데요. 하면 안 되는 말인지 누구나 알지만 살다 보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담쌓기,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 사이에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보다 바로 5대 1의 비율입니다. 함께 살면서 부정적인 대화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5번 이상 해야 한다는 거예요. 꽃밭에 잡초가 있다고 해서 그 꽃밭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꽃보다 잡초가 더 많다면 더 이상 꽃밭이라고 부르긴 어렵잖아요. 잡초를 뽑는 것도 필요하지만 잡초보다 더 많은 꽃이 있다면 우리는 그 꽃을 바라보고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집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미리미리 심어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 패턴은 아주 간단하지만 막상 하려면 오글거리는 사소한 행동을 반복해서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연속되던 패턴이 끊기면 어색한 것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5대 1의 비율을 저절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 인사, 스치듯 하는 가벼운 스킨십과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평소에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꼭 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훨씬 더 쉬운데요.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 기본값이라 나만의 노력으로는 힘들지만 비언어적인 행동은 마음 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벼운 포옹이나 등을 문질러주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 자체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행동을 열흘 이상 지속했다면 이후에 갈등이 생겨서 하루 이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10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시간에 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은 반갑지 않지만 꼭 필요한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씩 긍정적인 소통 패턴을 늘려가다 보면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인데 처음부터 사이좋은 부부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곧 이혼하게 될 거라 예측하며 노심초사했던 커플이었죠. 평소에 소통 문제도 심각했지만 결국 그 소통의 부재로 저는 어느 날 아침 우리가 빚더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년 전의 일이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했지만 저는 제가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언제 또 뒤통수를 맞게 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회복한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회복보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심리학을 배운 사람이었고 상담자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담자라 여기면서 분석하고 질문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과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정했고 남편에게도 감정을 떨쳐내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심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 시간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하나 만들었던 것이 바로 소통 패턴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중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배웅하기 시작했고 퇴근하는 남편에게 왔어?가 아니라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심각한 불화의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도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행동보다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빚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일하는 것의 동기를 긍정적으로 세웠고 감사를 작정했습니다.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불안했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나와 상의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들여다봤고 육아에 올인했던 시간의 일부를 경제 공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소비를 최대한 절제해야 하는 상황도 빚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생각하니 절약해야 하는 순간에 남편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또 남편에게는 죄책감 없이 극단적인 절약을 요청하기 위해서 청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소통 패턴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만드는 패턴도 필요하지만 나만의 소통 패턴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긍정적인 소통 패턴을 만들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집안일도 육아도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도 서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역할을 해주되 상황에 따라 서로 지원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나고 보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안팎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양가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들어진 소통 패턴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대 이상의 빛을 발하더라고요. 저희는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도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처음 소통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고 2년쯤 지나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며 주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함께 들어주고 고민하다 보니 저희 집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신박한 상담이었다. 일단 마음이 편해지니 희망이 보인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는 피드백을 들으면 지난 시간 홀로 울던 시간들이
우리 가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좋은 걸음이 되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통 패턴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통 패턴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혼 위기에서 사이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를 업로드해 드릴 테니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